이제 인공지능 검색 시장에서 미국이 선도적으로 이제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딥시크 AI 검색 엔진인데 이게 굉장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딥시크가 이슈가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가성비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딥시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픈 AI사의 챗 GPT나 이제 메타의 라마 대비 채 10%도 안 되는 개발 비용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H100 그 고성능 GPU가 아닌 H800이라는 중국 수출용 저가형 칩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칩 개수 자체도 이제 챗 GPT 같은 경우는 16,000개 정도가 들어갔는데 딥시크는 2,048개 정도로 설계가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싼게 비지떡처럼 그냥 싸게만 만든 뭐 이상한 인공지능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 딥시크가 발표한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이게 GPT나 이제 라마랑 성능이 거의 유사했어요. 특히 이제 그 추론형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수학경 시대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이제 79.8% 정확도가 나왔다고 해요, 딥시크가. 근데 그 오픈 AI사의 O0 같은 추론 모델이 79.2%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는 결과들이 나와서 이게 말이 되냐, 일단. 왜냐, 이런 저가의 비용으로 이런 고성능의 AI를 만드는 게 말이 되냐라는 의혹들이 터져 나오면서 딥시크가 발표된 날 아마 엔비디아 주가가 10몇 프로 넘게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딥시크에 대한 분석들을 미국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중인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얘기가 딥시크가 오픈AI사의 데이터를 도용했다라는 의문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오픈AI랑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딥시크 모델을 조사하기 위한 팀을 꾸려서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들의 제1 초점은 베끼기 의혹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가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 의심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정말 딥시크가 H800이라 저가형 칩을 썼느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H100을 이미 얘네들이 갖고 있고 이거를 활용을 해서 딥시크를 만들었는데 공식적인 발표만 H800을 썼다라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고요. 왜냐면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미국이 H100이라는 칩은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뭐 밀수나 뭐 다른 어둠의 경로로 이렇게 보유가 된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도 말했듯이 저가 칩을 이용해서 AI를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의문들이 있고요. 네, 마지막은 이제 뭐 오픈 AI나 딥시크의 뭐 회사에 대한 기술력 문제보다는 중국 나라 자체에 대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게 인공지능이 사실 가장 큰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개인정보 수집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딥시크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이 인공지능에 들어오는 질문과 답변을 검열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뭐 시진핑 주석을 욕해봐라든가 아니면 미국이 이제 중국을 뭐 관세로 압박할 가능성을 몇 프로로 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뭐 시진핑 주석 욕 같은 경우는 답변 자체로 회피하고요. 다른 뭐 코딩이나 다른 것들을 논의하자는 식으로 회피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영어로 질문했을 때랑 중국어로 질문했을 때 답들이 다르게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의혹인지 진짜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제 공공기업에서는 딥시크를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마지막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은 이제 본인들이 만든 거잖아요. 네. 얘네들은 이런 의혹들 알고 있을 거고 그냥 이미 뭐 많은 언론사에 보도가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반박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자,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취해 있습니다. 일단 딥시크가 이제 다양한 분야에 지금 적용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많이 나와요. 증권사나 자동차 회사 등에서 딥시크를 활용해서 이제 각종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류의 이제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 어떤 그 개발 방향
그러니까 기존에 많은 칩과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발했던 그 미국의 그 기술 개발 방향을 이제 자신들이 이제 바꾸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칩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기술 개발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다른 나라들의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정책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딥시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이제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딥시크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오픈 소스로 했잖아요, 전략을. 요거는 이제 오픈 AI는 폐쇄적이었고, 이제 메타는 나는 오픈 소스이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제가 볼 때 언론사의 보도나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보면은 미국의 우려를 유추해 보면 기존에는 인공지능 생태계 자체가 미국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오픈소스 생태계 자체도 미국 중심으로 형성이 돼서 개발자들이 모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딥시크라는 오픈소스를 내세우고 있는 경쟁자가 생기면서 개발자들이 중국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 생태계 자체가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딥시크가 사기에 활용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딥시크를 가정한 도메인이 지금 2,650개가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 사이트들이죠. 이런 가짜 사이트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가짜 사이트 중에 60%가 미국 IP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싱가포르, 독일, 리투아니아, 러시아, 중국 이런 데서도 이제 이런 가짜 사이트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가짜 사이트들 때문에 더욱더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딥시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가짜 사이트들, 사기 사이트들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걸로 인한 이제 안보 위협이 더 심각한 거다라고. 또 재밌는 거는 딥시크가 이제 화두에 오르면서 딥시크에 대한 교육이 또 이제 활발하게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제 활발하게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강의파리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딥시크에 관한 이제 튜토리얼 영상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 수업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 강의 수업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똑똑한 사람들은 어디서든 돈을 버네요. 딥시크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AI 관련된 서비스들이 확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이요, 전 몰랐는데 중국이 유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장벽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결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 하고 있고, 근데 사실 AI 서비스가 대부분 유료 어플로 이제 개발이 될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그 사용을 꺼려 할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AI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용화 이제 느려질 거다, 그런 우려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계를 보면 사실 자원이 없고 면적도 작고 내수 시장도 작기 때문에 결국은 첨단 기술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쟁에서 점점 뒤처지는 것 같아서 이제 저도 국장을 좀 떠나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다 손절하려고.